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입니다. 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했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결과 피고인이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국가 분열을 초래하고도 반성하거나 사과의 의지가 없다는 점,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의 형량을 구형에 이제 반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도 재판에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서 법정 출석을 이제 쭉 거부해 왔는데요. 네. 오늘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의 국선 변호인이죠. 박승길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우리 문화와 과학기술을 알리려고 노력했고 또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려고 했다면서 이 부분을 좀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당연한 구형량이다. 오히려 좀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이 구형량이 무겁다 할 수 없다. 사법부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려달라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바른미래당은 안타깝지만 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조금 밝혔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다.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다면서 검찰이 이 정권의 구미에 맞는 형량을 선택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좀 그 구형이기 때문에 이건 법원의 판결이 아니고 네. 이제 그 기소했던 검찰 쪽에서 이렇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요청한 형량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점을 좀 갈라서 보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까 네.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정열 전 부장판사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전 인터뷰에서 무기징역 구형을 예상을 하셨었는데. 네, 예상보다 죄송합니다. 예상보다 희망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네. 희망도 희망이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국정농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축이라. 예, 그리고 단순히 비교를 해도 최순실 씨보다는 그 적용된 혐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네. 30년은 저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일단은 최순실 씨가 25년이 구형이 됐었을 때 보면 일정 부분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관행과는 달리 절반 이상을 훨씬 넘어서 20년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같은 재판부에서 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대략 그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20년보다는 높을 걸로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네. 예, 그럼 이제 통상적인 관행에 비춰보면은 25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니까 네, 판결 형량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건? 예, 그렇습니다. 선고형이요. 예. 그러면은 25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30년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구형량에 근접하는 수치가 돼서. 예.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그 구형이 30년 정도면 25년까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또 의구심이 들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검찰은 왜 구형량을 이렇게 정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처음에, 보통은 구형량을 정하는 게 이제 기소 단계에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수사를 완성을 하고 나서 이것이 전부 유죄가 된다면 어느 정도다라고 하기 때문에. 최순실 씨도 그렇고, 그 박근혜 피고인도 그렇고, 처음에 그렇게 정했을 겁니다. 25년, 30년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가 20년이 나온 거는 아마 검찰에서도 예상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좀 바꿨으면 싶었는데 최초에 그냥 예상했던 대로 정했던 대로 그대로 30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구형량을 기소할 때 정해요? 예, 그러니까 보통 기소 검사가 다 정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에 관여를 안 했으니까 사건 내용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다만 차이는 이제 지금 기소 검사하고 공판 검사하고 동일하다는 게 약간 차이긴 한데 통상적인 관행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마 기소 단계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벌금 1,185억 원 구형량이 이것도 포함이 되는데 이건 그 최순실 씨에게 구형된 액수와 같아요. 이건 어떻게 산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뇌물에 관련해서 이제 뇌물 액수가 1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 예, 거기서는 벌금을 함께 이제 병과라 그래가지고 같이 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받거나 요구하거나 했던 액수의 뇌물 액수의 2배에서 5배 사이. 예. 이렇게 이제 벌금을 같이 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예. 지금 보면은 뭐 요구했거나 뭐 받았거나 한 뇌물의 액수가 560억인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구형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오네요. 아무튼 근데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미 나왔지만 검찰은 그 판결에 네. 불복을 했기 때문에 네. 판결의 어떤 그 뇌물 액수 산정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벌금 구형을 할 수 없으니까 애초대로 네, 구형을 그렇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어차피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한 것이 이거는 무죄가 될 거야라고 기소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부가 유죄가 될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기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네. 맞춰서 또 구형도 하는 거고요. 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에 네. 이제 그 판결을 예상을 하셨으니까 그건 따로 여쭙지 않겠는데 네네. 재판부에서 판결 형량을 정할 때 네. 뭐 옛날 용어로 하면 개전의 정이 보인다 안 보인다. 예를 들어서 네. 반성의 기미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형량을 정하는 하나의 기준점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뭐 사유상으로는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뭐 질환이 있거나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걸석재판의 요건이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네네. 사실 법원에서도 재판부에서도 알고는 있죠. 지금 뭐 특별히 이렇게 출석을 못할 정도의 질환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박근혜 피고인 입장에서도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명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진지한 반성이 없는 거죠. 개전의 정이 없는 거죠. 예. 아마 그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겁니다. 그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 기준에도 그 부분을 참작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1심 판결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징역 20년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그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이제 하나는 뇌물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제 이득을 본 사람은 박근혜 피고인이 아니고 최순실 피고인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득을 본 사람 위주로 본다면 최순실 피고인이 더 높을 수는 있는데요. 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뇌물에 있어서는 주체가 되는 사람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공무원인 사람은 최순실 피고인이 아니고 박근혜 피고인이었으니까 공무원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성립하는 게 뇌물죄여서요. 예. 그래서 박근혜 피고인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한 것은 이제 특활비 관련 부분도 있고 또 정호성 비서관이 공무상 기밀 누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순실 씨 부분에서는 공소사실에 포함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건 공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된 이제 여러 가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 부분이 유죄가 됐을 때는 당연히 박근혜 피고인 쪽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선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도움 말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와 함께 했는데요. 한 다음 달쯤으로 예상이 되나요? 선고 날짜는 아직은 안 정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오늘 또다시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는데요. 김 전 장관은 국방부가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오늘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 전에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군 사이버사 등의 이제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었죠. 구속 적부심 결과에서 이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석방이 되기는 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고요.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김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 전 장관은 국가안보실장 자리에 있을 때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첫 보고 시간을 조작한 데 관여했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김 전 장관의 전임자였죠.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오전부터